요즘 대세가 되어 있는 유튜브나 각종 숏폼들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틀어놔도 질리지 않고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 중독은요, 크게 이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집착과 갈망이 있다,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금단 현상이라고 생겨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통제불능의 상태. 도파민으로 완전히 절여진 뇌, 이 팝콘 브레인이 되고 우리 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창우입니다. 저는 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면서 주로 이 중독 질환을 다루는 중독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뇌를 해치는 이 잘못된 습관이 있죠. 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길에서 이 스몬비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몬비족,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스마트폰과 이 좀비의 합성어로 이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느릿느릿하게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좀비에 빗댄 말입니다.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스몬비족을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몬비족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이 스몬비족 때문에 이 길거리의 풍경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횡단보도를 걷다 보면요, 바닥에 설치된 이 LED 신호등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생겼느냐? 이 스몬비족 때문에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니까 아예 신호등을 이렇게 바닥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 길거리 풍경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건데요. 길에서뿐만이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요, 그냥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어요. 요즘은 모두 다 그냥 각자 스마트폰만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이제는 그냥 너무나 익숙합니다. 아예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코를 박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서로 얼굴은 안 보이고 그냥 정수리만 보이고 있죠. 그런데요, 이 국민 대다수의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에 우리 모습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는요, 이 길거리 풍경,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책을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눈 감고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신문 보시는 분들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친구랑 대화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거의 다 일률적으로 그냥 자신의 스마트폰에만 푹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친한 친구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친구랑 대화를 SNS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전 국민적인 스마트폰 삼매경이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어느새 중장년에게도요,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60대의 13.5%가 고위험군이거나 아니면 잠재적 위험군이었다고 합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과의존 위험에 취약했고요. 직업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보다 과의존 위험이 높았습니다. 어떤가요? 13.5%라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유아동부터 중장년까지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단 이 스마트폰이라는 건요, 이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전화 걸고 메시지 주고받는 그냥 기본 기능만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인터넷 검색도 하지요, 쇼핑도 하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영화도 보고 은행 업무도 보고 심지어는 요즘 세금도 이걸로 다 내요. 그야말로 정말 스마트한 것이 이름 그대로 스마트폰입니다. 거기다가요,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 대세가 되어 있는 유튜브나 각종 숏폼들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틀어놔도 질리지 않고요.
드라마 아니면 예능 같은 것들도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면은 다음 편 보고 또 다음 편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편리한데 어떻게 안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이 단순하게 스마트하기만 한 걸까요? 예, 요즘 이렇게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 무섭죠? 자, 우리 잠깐 과거를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생각하면요, 우리는 가족의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친구, 친지들의 전화번호, 집 주소 이런 거 다 외웠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가끔요, 저도 제 전화번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확신하느냐? 2024년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발행하는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요, 2024년 올해의 단어로 브레인 롯을 꼽았기 때문입니다. 브레인 롯은 그대로 직역하면요, 브레인, 뇌가, 롯, 썩었다. 뇌가 썩었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뭐 진짜 썩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뇌가 이렇게 멍해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인터넷 보다 보면 이 쇼츠 같은 이 저품질의 자극적인 컨텐츠를 과잉 소비한 결과 이 개인의 정신적 혹은 이 지적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온라인 콘텐츠를 좀 많이 본다고 해서 뇌가 썩는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과 공포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과사용하길래 이런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2017년 이 모바일 잠금 화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에서요, 이용자 1,51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현황 조사를 한번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잠금 해제 횟수가 하루에 평균 약 90회였다고 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16분에 한 번꼴로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해제하는 건데요. 이들의 60%는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나는 과연 스마트폰 중독일까? 아닐까? 유튜브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새벽까지 보다가 잠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혹시 심각한 상태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독이 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중독은요, 크게 이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이건 행위건 그것에 대한 집착과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면요, 일단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 이거에 대한 집착과 갈망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요,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서 그게 내성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엔 1시간 썼는데 그 다음 2시간, 그 다음 3시간, 그 다음 4시간 점점 그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걸 내성이라고 합니다.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이걸 갑자기 딱 그만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금단 현상이라고 생겨요. 금단 현상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리고 막 짜증도 내고요. 심지어는요, 막 우울증도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금단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스마트폰을 딱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통제불능의 상태. 이렇게 네 가지가 중독의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 네 가지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수를 세어보시겠어요? 여기에 만약 해당되는 게 많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실 때가 된 겁니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서 건강이라든지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과 다툰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거나 스마트폰 이용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네, 일단 스마트폰은요, 이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화면이 우리 기존에 보던 책이라든지 신문 같은 매체에 비해서 이거 훨씬 더 밝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가 생길까요? 네, 안과 질환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이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시력 저하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목을 이렇게 쭉 빼놓고 보게 되니까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허리 디스크 오신 분들도 저 봤고요. 이렇게 들고 보다 보니까요,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도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수면 장애라든지 집중력 저하 같은 것들도 잘 동반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정말 중요해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요, 이 뇌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중장년층의 경우에는요, 이 치매 걱정들 많이 하시죠. 우리가 이 신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한순간 나의 이 기억이라든지 인지 기능이 확 나빠져 버리면요, 그 이후부터는 내 삶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뇌가 활성화돼서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치매 예방에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노인 인지 기능 방법에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이 교육 자재들 또는 재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딱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사용을 해야지 도움이 되고요. 이거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요, 중독 단계에 다다르면요, 오히려 이 뇌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 뇌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이 즐거움을 관장하는 뇌의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쾌락회로라고 부르는데요. 이 뇌의 이 중뇌 안쪽 부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도파민 보상 회로라고 하고요. 요즘 도파민이라는 뇌 호르몬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맛있는 것을 먹거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쾌감, 행복감을 느낄 때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요, 이 스마트폰의 아주 자극적이고 이 강렬한 콘텐츠가요, 이 호르몬의 분비를 너무 강하게 자극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일시적이고 강렬한 자극은요, 순간적으로 이 도파민의 과활성화를 일으키는데 뇌는 금방 이것에 적응을 하게 되고요, 내성이 생겨서 또 같은 자극을 얻기 위해서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최근에 영상들이 더 짧은 숏폼으로 전환되는 이유도요, 사람들이 더 빠르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팝콘이 이렇게 튀겨질 때 열을 만나면 막 톡톡톡톡톡톡 터지듯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요, 이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일상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증상을 이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과다 소비해가지고 도파민으로 완전히 절여진 뇌, 이 팝콘 브레인이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우리 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파민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거꾸로 우리 뇌의 인지 기능, 즉 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이 전두엽의 인지 기능은 오히려 마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환자들의 뇌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전두엽 기능이 뚝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의 전두엽이 오랜 기간 동안 스마트폰에 중독된다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예, 요즘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 집중력이 채 5분도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시간이 조금만 더 긴 컨텐츠를 봐도요, 이제는 지루해서 못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책의 긴 문장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뭐 책이나 뭐 신문 이런 거는 볼 수가 없다, 집중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혹시나 스마트폰 중독이 걱정되신다면,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제가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팁을 오늘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제일 첫 번째 방법, 중독은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스마트폰 배터리 앱에 딱 들어가면요, 나의 사용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사용량과 지난 10일간의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정말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악이나 SNS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저도 제 거 봤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요, 주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지, 잠자기 전에 하는지, 밥 먹을 때 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하는지 직장이나 차 안에서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신체적인 문제도 있고요,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죠. 그리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아,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것 때문에 정말 중독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좀 조절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지금부터는요, 목표를 딱 정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확인해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줄여서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할지를 정해 주십시오. 배터리 앱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총 사용량에서 내가 몇 분, 몇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그 목표를 딱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혼자만의 노력으로 부족하다면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이나 설정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권해드리고요. 약속한 이용 시간이 경과되면 앱을 강제 종료하는 것도 있고 또 잠금 해제 횟수를 알려주는 앱도 있으니까요. 딱 나한테 맞는 앱을 찾아서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요, 이거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해서 정말 효과가 많았던 건데요. 스마트폰 청정 구역을 정해보시는 겁니다. 집안의 어느 한 군데, 절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청정 구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다 같이 이 청정 구역을 지키시는 겁니다. 만일 청정 구역을 거실로 정했다라고 하면 거실에서는 가족분들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또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감옥에 가둬두는 것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쇼핑 같은 데서도 팔고 있거든요. 잠금 기능이 있는 곳에 두셔도 좋고 아니면 뚜껑 있는 상자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해서 스마트폰을 딱 가둬두는 습관,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스마트폰을 쉬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실 텐데요, 예비군 훈련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걷어요. 그럴 때가 우리 남성분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쉴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정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쉬는 날은 되도록이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을 하루 딱 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은 그런 시간을 정하시면 실패하니까 그거보다는 좀 휴일이라든지 내가 좀 쉴 수 있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도 쉴 수 있는 날을 정하시고요. 그날 하루 동안은 무엇을 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말고 산책을 간다, 아니면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요, 성공을 했으면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하기로 정했어요. 스마트폰 안 쓰고. 그리고 딱 운동을 하고 나면은 나한테 뭐 멋진 트레이닝복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보상을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쉬는 날도 정해보고 그 다음에 청정구역도 정해보고 스마트폰 감옥도 설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은 굉장히 강합니다.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스마트폰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중독은요, 함부로 맞서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만큼 중독은 굉장히 강렬하고 강합니다. 여기에 나의 의지만 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은요, 애초 처음부터 피하고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막 스마트폰에 대한 갈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빨리 치워놓고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강렬한 갈망이 올라올 때는 당장 그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딱 5분만 참자, 내가 딱 10분만 참자,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더 연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때 막 올라왔던 강렬한 그 갈망의 느낌은요, 내가 한 5분, 10분만 참아도요, 그 갈망이 많이 낮춰져요. 그리고 나면 내가 조금 더 이성을 찾은 상태에서 이 스마트폰을 내가 조절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스마트폰 중독에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실패하면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후회스럽잖아요. 그렇게 실패했던 기억들을 머릿속에서 막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엔 실패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에 집중된 나의 이 시선을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다른 데 집중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에 내 주의를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안 되면은요, 주변에 도움을 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뭐 나의 스마트폰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나 지금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나를 좀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움을 청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모두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나 도저히 안 되겠고 나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럴 때는요,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요, 이 스마트폰이 나의 행복을 확 빼앗아가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감들이 있는데요, 그게 오직 스마트폰 안에만 갇혀가지고 여기에 빠져서 그 행복감들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독 전문가, 중독을 다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은 뭐 살이 좀 있어야 보기에 좋다, 살이 좀 있어야 병이 걸렸을 때 이겨낼 힘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만하면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그리고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제일 심각한 것은 신체 질환뿐만이 아니라 치매의 발병률도 높인다는 것입니다. 식습관의 문제, 그 다음에 생활습관의 문제, 스트레스 등 살이 찌는 데는 원인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탐한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뇌의 문제에서 발생됐기 때문입니다.